나오지 않을까 싶은 게 일단 메인 관점이에요. 저점에서 지지 저항 자리도 제가 잡아드릴 생각이니까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좀 잡는다 수익을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 13일 정도 횡보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횡보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향이 이런 식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 구매해야 된다. 자, 보시면 35,000원 그리고 1,060원 샌드박스 폴라나, 이거 제가 언제 그렸죠? 거의 2주 전 넘게 그대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오차 1도 없이. 이거 진짜 등 심지어 이더리움까지 50% A 죠 100%. 안 오른 코인이 없습니다. 안 오른 코인이 없어.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게 3주 전 차트인데요. 보세요. 이거 제로엑스, 체인링크. 네, 안녕하세요. 무지성입니다. 8월 12일 오후 9시 16분입니다. 여름 휴가 시기잖아요. 다들 아마 주말을 맞이해서 휴일도 껴있고 해서 여행 가신 분들도 있고 쉬고 계신 분들도 있고 매매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휴일 푹 쉬시고요. 8월의 경우 CPI 그리고 또 보니까 PPI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겨보기가 쉽진 않아요. 정답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것들은 후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PI가 발표되기도 전에 저는 영상을 올렸고요. 자, 여기 또 4주 전 발표 전에 그냥 올렸어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됐든 인사이트가 갑자기 바뀌진 않은 거니까 그래서 또 굳이 신경 쓰지 않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금리 2.25 한국, 그리고 미국 2.5, 그리고 일본 마이너스 금리. 자, 마이너스 금리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참고하고요. 오늘은 한번 한 달간 저희가 7월 8월 달부터 어떻게 32K에서 제가 하락을 예상을 하고 정확하게 맞추고 한 달 바닥에 오기도 전에 매수 라인을 정해 놓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솔라나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35,000원 1,060원에 잡았고, 결국은 자 이런 식으로 바닥에 대해서 계속해서 잡고 이때부터 이제 저항점을 다 미리 올려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선들이 아직까지 활용이 되고 있어요. 어떠한 것들은. 그리고 35,000원 여기서 바닥을 잡고 방향성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데 똑같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시기와 기간 그리고 방향성까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맞추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네, 솔라나만 보여드린 거고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에이브도 말씀드렸었고 샌드박스 저항까지도 완벽하게 또 들어맞았죠. 사실 아직까지는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큰 수익을 또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라면, 좀 늦게 타신 분들도 너무 걱정을 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앞으로 기회가 또 있으니까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조정 범위에서도 CPI가 나오든 말든 별표를 쳐놨죠. 그리고 CPI 발표되고 자 별표 친 곳 지켜주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조정 오기 전에 그냥 이렇게 미리 말을 했다고요. 제가 숏 포지션을 잡고 롱숏을 다 발라먹는가 하면 2주 전 추천해 드렸던 체인링크와 제로엑스도 리얼 바닥, 리얼 최저점 8,150원에서 현재 얼마게 해요? 현재 12,350원이네요. 자, 이래서 현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던 것이고, 사실 선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네. 알트코인이 40%, 50% 오른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10%, 20%, 30%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닥권에서 비교를 했다면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김치코인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특정 김치코인을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매매를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8월에 제가 8월 1일에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김치코인 멤버십 등 어떻게 김치코인을 다뤄야 되는지도 강의 아닌 강의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렇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디성 상승 본다, 풀매수 가자 이러시는 분들은 좀 없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리스크 관리와 보험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심리적 작용을 합니다. 내가 편안한가, 그렇지 않고 불안한가, 일희일비하는가, 사실 여유롭게 지켜볼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엄청나게 좌우를 해요. 차트는 하나인데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기출문제가 하나인데 내가 풀려고 하는 내 심리 상태가 불안하면 그 문제가 잘 풀려요? 잘 안 풀려요.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더를 설명해 볼게요. 자, 아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다른 코인을 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내 코인은 이상하게 안 올라. 근데 얘는 50% 60% 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샀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거래량이 나온 거는 누군가 매수를 여기서 걸어 놨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근데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메인 프레임. 분명히 여기서 분할매 싸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아니, 이럴 때 사놔야지, 이럴 때. 네? 시드에 조금이라도 사놓던지. 그래야죠. 자, 리플. 그러니까 리플이란 차트 특성상 막 엄청 오르진 않았어요. 시총이 이제 엄청 큰 놈이다 보니까 지금 40%밖에 올랐다가 내려왔는데, 다른 거 100%, 150%, 뭐 70%에 갈 때 40%밖에 안 올랐어요. 만약에 리플이 시총이 더 낮고 관련 그런 이슈가 없는 코인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류의 차트를 살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지 알겠죠? 제가 리플을 사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코인을 산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리고 시세가 나올 때 판다는 거죠. 이렇게 시세가 분출하고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더 갈 수는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김치코인 중에 괜찮은 코인도 발견을 했어요. 그 코인이 전고점을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런데 등락폭이 어마무시합니다. 보통 반등장, 상승장에서는 전고점을 넘는, 즉 직전 고점 거의 500%, 700%, 800% 올라가는 코인들이 한두 개씩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진리카 그리고 웨이브, 그런 코인들이었죠. 예전에 엄청나게 올랐던 그런 코인. 그런데 다 내려왔어요, 다. 이번에도 그런 코인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행운의 코인의 주인공이 누군간 되겠죠. 그러나 내가 그 코인을 만약에 안 탔다면, 사실 전고점을 넘길 엄청난 코인이었는데, 만약에 앵커를 보았을 때 사실은 전고점을 넘길 엄청난 코인이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질 거였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수십 개, 수백 개의 코인 중 그 하나가 내 코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했을 경우 그런 리스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뭐 사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되게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또 찍다가 보니까 시간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금요일은 변동성이 좀 있는 편이니까, 그리고 또 주말 장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네, 감사합니다.